안녕하십니까 여러분? HTML5 기본 개요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HTML5가 뭐냐 그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HTML5는 한마디로 차세대 웹표준 종결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HTML5를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진행 중인 언어이므로. 그래서 그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지원되는 그 내용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추세이고요. 그 HTML5는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모바일 장치, 전자제품 이런 모든 것에서 웹페이지를 앞으로 표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HTML5가 기존의 HTML 4.01 버전과 비교하여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좀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HTML 4.01 버전에서 있었던 이런 태그가 HTML5에서 그것이 사라졌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의미가 변경됐느냐 뭐 이런 거 정도를 알아보겠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겠죠. 뭐냐면은 HTML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 강좌에 HTML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를 기초로 먼저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HTML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데 제 강좌를 들으시고 이 사람은 이게 기초인가 보네. 이렇게 어렵게 수업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 과정 HTML 이거 그리고 뭐 CSS 이거 과정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 쫙 들어주시고 HTML이 뭐다 이게 이해가 되면 그렇다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더 계속 레벨업 되고 있는 HTML5가 무엇인지 보자 이렇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4와 5의 차이점 중에 제일 먼저 문법적인 측면에서 독타입. 독타입은요. 기존의 HTML 4.01 버전에서 가장 먼저 기술했을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 HTML2 엘리먼트보다도 먼저 기술하는 내용이 바로 독타입이죠. 그래서 401 버전에선 이렇게 썼습니다. 독타입 HTML 퍼블릭 어쩌고저쩌고 길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웹페이지가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것을 정의하는 요소가 바로 기술되는 곳이 독타입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독타입 선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죠? 특히 여기 HTML401 이렇게 쓰고 뒤에 트랜지셔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 브라우저가 최신 버전이면 모를까 하위 버전이어도 하위 버전의 그 속성과 태그 이런 모든 것까지도 허용하여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트랜지셔널입니다. 그리고 스트릭트는 되게 엄격한 걸 요구하는 거죠. 문법과 구조가 완벽하게 맞아야지 결과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스트릭트. 그리고 프레임셋은 말 그대로 프레임 구조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웹 문서일 때 바로 그것을 알려줄 때 프레임셋을 썼던 거죠. 바로 이렇게 복잡하게 썼었는데 HTML5에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독타입하고 HTML 여기까지만 써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HTML의
표준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니까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안 써줘도 알아서 동작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됩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쓸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태그, 그 요소적인 측면에서요, 새롭게 추가된 new pace가 있습니다. 즉, HTML5에서는 각각의 태그가 그 자체 이름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시멘틱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멘틱 태그에 대한 설명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는데요. 자,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 보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헤더. 여러분 헤더라는 말은 뭐죠? 헤더, 헤드. 뭐죠? 그렇죠. 머리죠, 머리. 그러니까 문서의 머릿말을 나타낼 때 머릿말은 뭐죠? 문서의 제목이겠죠. 그런 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헤더 태그. 푸터는요. 그렇죠. 바닥글. 그러니까 문서의 끝자락을 나타낼 때 쓰는 그 태그가 되겠죠. 이렇게 그 뜻만 보고도 의미가 머릿속에 너무나도 잘 쏙쏙쏙 들어오는 이런 태그, 이거를 바로 시멘틱 태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멘틱 태그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더, 푸터, 뭐 또 nav, 이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요소가 있을 때 사용하자. 그러니까 우리 뭐 내비게이션 링크 많이 하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 만들어서 링크 하죠. 그때 nav 태그 쓰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섹션, 이거 이제 문서 실제로 영역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클, 이거는 뭐 뉴스, 기사, 블로그, 내용글 이런 거 표시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가 붙었습니다. 사이드, 한쪽 구석에. 무슨 얘기죠? 즉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구석 또는 이쪽 구석 한켠에 이 메뉴와는 약간 동떨어진 어떤 연관된 그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표시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 이게 바로 사이드 메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A 사이드 이겁니다. 그 다음에 H 그룹은 여기 H는 헤더라고 생각하세요. 헤더 그룹. 그럼 뭐죠? 헤더를 묶어놨나 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 또 부제목 이런 게 있으면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같이 관리를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제목 같은 것들을 표시해 주겠다는 그러한 그 엘리먼트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피겨하고 피겨 캡션 요거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묶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이런 것들은 다 설명드릴 건데 피겨는 말 그대로 이미지의 어떤 캡션을 표시하고자 캡션을 표시할 대상을 지정하는 게 피겨고 그 지정된 대상에 대해 이제 캡션을 써야 되겠죠. 그때 바로 피그 캡션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뭐 들으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무튼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그래서 화면에 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맨 위에 와인 타임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헤더다 이거죠. 제목.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메뉴 보이죠? 네, 이러한 메뉴가 이제 뭐냐면 그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 nav 태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복사의 병폐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카피를 무조건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쳐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태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만큼이 본문 내용이에요. 이만큼 본문 내용이죠. 그럼 이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주제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의 어떤 임의적인 어떤 분류에 의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문서 전체를 우리는 섹션 또는 여러분이 아티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티클 또는 섹션은 여러분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또는 성격에 따라서 각각
섹션 안에 또 섹션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티클 안에 또 다른 아티클 섹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뭐 사업자 등록번호, 뭐 주소 이런 거 나오죠. 여기가 바로 꼬릿말, 즉 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한기퉁이에 이렇게 있는 이런 메뉴, 여기가 바로 사이드 태그가 되겠지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름만 듣고도 그 태그가 어디에 쓰인다. 이것이 바로 세멘틱 태그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추가된 요소를 또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세멘틱 태그 말고도 더 추가된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HTML5에서 정말 강력하게 자랑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디오, 비디오 이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즉 오디오 듣는 거, 비디오 재생이 되는 거죠. 동영상 그런 게. 그래서 HTML5 엘리먼트 중에 관심이 집중되는 엘리먼트 중 하나예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컨텐츠, 즉 말 그대로 오디오 듣는 거, 비디오 보는 동영상 이런 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직접 이 태그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베드 엘리먼트가 있죠. 이거는 플러그인 콘텐츠를 표시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새롭게 태어난 애입니다. 마크는 별도로 표시한 문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형광펜 쫙 큰 것과 똑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신문 기사 내용이나 또 여러분이 작성한 어떤 글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냥 밑줄만 거서는 성에 안 차죠? 즉 형광펜으로 쭉 그 글에다가 밑줄을 친 것과 같은 역할. 그게 바로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바. 그 다음에 미터는 측정값. 그 다음 여기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은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엘리먼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루비 언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 캔버스 나왔는데, 이 캔버스도 기억하셔야겠죠. 캔버스는 그 비트맵 그래픽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죠. 네, 그럴 때 사용합니다. 캔버스. 그 다음에 코맨드, 사용자가 호출할 수 있는 명령어 표시하는 겁니다. 명령어. 그 다음에 또 디테일즈, 이거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 얻은 컨트롤이나 추가적 정보 표시. 별로 그렇게 크게 아직은 인지도가 없습니다. 데이터 리스트, 이건 좀 기억하셔야겠죠? 얘는요, 리스트 속성과 함께, 이때 이 리스트 속성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저기 뒤에 가면 폼이 있습니다. 폼 태그. 이거 여러분 아시죠? 폼 태그. 예. 그래서 이 폼 태그에서 우리가 인풋 많이 사용하죠. 인풋.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죠? 이 인풋의 속성 중에 리스트 속성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 속성과 함께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데이터 리스트가. 그래서 얘는 기존의 뭐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기존의 셀렉트 태그 여러분 들어보셨죠? 걔랑 비슷하다고 말을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 엘리먼트, 그 다음에 키젠, 이건 키쌍 만들 때 사용하는 거, 폼에서 사용한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스크립트 계산 결과와 같은 실행 결과 표시하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오디오, 비디오, 마크, 프로그레스, 미터 타임, 이런 거, 캔버스, 데이터 리스트, 이런 애들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애들을 먼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네들 대충 읽고 마는 거냐고 막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시는데 지금은 소개입니다. 소개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요소와 기존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 의미가 약간씩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A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A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하죠? href 써서 링크 건다든가 또 뭐 네임 해갖고 뭐 그 문서 내에 책갈피로 이동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었죠. 이게 A 엘리먼트의 주요 속성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href 속성 없이 그냥 A가 사용이 되면 플레이스홀더 링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널 링크를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많이 쓰죠. 어드레스 이거 태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드레스 이거 쓰면은 여러분 그냥 그 연락처 정보예요. 주소지 입력하는 게 어드레스예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런 뭐 엄청난 말은 예의상 제가 쓴 거고 한마디로 어드레스 쓰면은 그 맨 밑에 여러분이 뭐 사업자 주소, 뭐 사업자 뭐 소재지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어드레스 요거 태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볼드죠, 볼드. 글씨를 진하게 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기존에? 그죠? 그래서 문자열의 강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품 소개 중 제품명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하는 어떤 상품 소개와 관련한 웹페이지를 여러분이 만들었는데 상품 이름이 중요하다. 그럼 그거 강조해야 되죠. 이럴 때 바로 B를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문자열 강조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생각하여 강조하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의미상의 변화가 HR이 있는데요. HR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거 뭐죠? 선찍, 그죠? 선 긋는 거, 수평선. 기억나시죠? 근데 이 HTML5에서는 이것이 그 하나의 웹페이지의 문서 내용이 있으면 이 문서가 있으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문서의 성격상 이쪽의 내용과 이만큼의 내용이 주제가 조금 달라요. 그런 경우 사용자로부터 어떤 그 주의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선을 찍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또는 이미지를 넣는다든가. 그래서 이게 주제 바꿀 때 사용하는 의미로 많이 의미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이탈릭 말하는 거 아시죠? 기울인 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단순한 문자열의 이런 기울임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술 용어 또 어떤 다른 언어의 어떤 원문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어떤 학술적인 용어 있죠. 뭐 종속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대분류 중분류 이런 내용들 종속 과목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그 학명을 사용할 때 바로 쓰는 게 바로 I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릭인데 의미가 문자열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강조할 때도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메뉴, 컨텍스트 메뉴용으로 사용하고 스몰은 여러분 여전히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는 뭐 인쇄 양식물 같은데 발행물 뭐 이런 거 인쇄할 때 조그맣게 글씨 표시할 때 쓰는 거고요. 스트롱 이것도 글씨를 강조하는 거죠. 굵게.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스트링 기능보다 조금 더 그 의미가 넓게 확산돼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 특정한 어떤 인용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스트롱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법적인 것은 거의 똑같은데 의미적인 것들이 더 많이 그 기존에 갖고 있는 태그에서 의미가 더 확대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사용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뒤에 가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거된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CSS로 처리할 수 있는 요소들. CSS가 뭐죠, 여러분? 네, 스타일 시트죠. 그러니까
HTML에서 여러분이 우선 모양을 구현하고, 그러니까 뭐 폼 양식이나 뭐 이런 거 기술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 색상은 뭘로 하고 여기 간격은 얼마로 띄고 이런 모든 다채로운 양식은 어디에서? 보통 CSS에서 많이 작업하잖아요. 그죠? 물론 종래 HTML에서 여러분이 여기 마진 얼마 쓰고 뭐 비지 칼라 뭐 하고 일일이 다 테이블 이용해서 막 지정했던 그 로고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로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CSS 이용하면 훨씬 더 깊이 있으면서 보다 더 심플하면서 보다 더 이쁜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CSS를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HTML5에서는 이 CSS도 레벨업 돼서 CSS3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 모든 브라우저에서 완벽하게 지원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CSS3도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강좌가 있겠죠? 근데 이 CSS3 여기하고 HTML5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쓰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역할 분담이. 무슨 말이냐면 굳이 CSS에서 기술하면 되는데 화면에 보여지는 이렇게 꾸미기 위한 거라면 CSS에서 기술할 수 있는데 뭐하러 HTML에서 이 HTML 모양을 복잡하게 하면서 코딩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없애자 해서 바로 베이스 폰트다, 빅이다, 센터, 뭐 그다음에 폰트, 폰트도요? 네. 그다음에 S, 뭐 스트라이크, TT, U 이런 거 보이죠? 이런 애들은 여기 CSS에서 가서 거기서 서식 지정해서 써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은 제거가 됐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기존의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HTML 4.01 버전으로 만들어진 문서가 지금도 대부분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HTML5는 지원이 아직 안 되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기존에 작성된 웹페이지를 위해서라도 지금도 일단 이 내용들로 인식이 되고 다 실행은 다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제거 요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HTML5로 체인지가 완벽하게 된다면 이런 거는 쓰지 않게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사용을 줄여가라 이런 얘기죠.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레임과 관련한 엘리먼트, 그러니까 프레임 셋, 프레임, 뭐, 노 프레임즈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도 좀 제거가 됐으니까 좀 알아서 좀 쓰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HTML 4.01 버전만 해도 프레임 셋 얼마나 열심히 썼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직접 이런 CSS 같은데 이런 데에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조해서 웬만하면 다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엘리먼트들 있죠. 정말 난 오늘 처음 들어봤다 하는 것들 있죠. 바로 이런 애들이요. 또 애플릭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애플릭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로 대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is index는 폼 양식으로 대체가 됐고 dir도 ul 태그로 다 대체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있어도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무실한 태그는 아예 퇴출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제거된 요소가 됩니다. 그 외에도 중단된 속성들, 요소 말고 속성도 있습니다. 그 뜻을 설명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 시점에 설명드리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소라는 건 뭐죠? 엘리먼트죠. 엘리먼트는 뭡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img를 썼습니다. 이렇게 img 이렇게 썼어요. 그럼 img라는 것은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img, src는 뭐 이렇게 쓰죠. 예, 이거는 그럼 엘리먼트예요. 근데 이 이미지에 여러분 그림을 제가 하나를 이제 img 통해서 가져왔으면은 이 가져온 이미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뭐 테두리,
굵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이 가져온 그림의 효과가. 또 이 그림을 크게 할 것이다. 너비를 얼마로 하겠다. 높이를 얼마로 하겠다. 이런 속성들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어떤 작업을 수행해도 효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렇게 엘리먼트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애들을 속성이라고 불러요.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HTML은 요소 그리고 그 요소 안에 속성들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속성들은 여러 개가 하나의 엘리먼트엔 여러 개의 속성들이 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고 그 값들을 기술해주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소와 속성이 있는데 문제는 HTML5에서는요, 요소뿐만 아니라 속성도 중단된 속성이 있고 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속성도 있습니다. 걔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HTML5의 문서 구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